여러분, 한국 고전 문학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 뭐가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구운몽을 꼽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구운몽 일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소설의 깊은 철학 이런 얘기 말고요. 훨씬 더 흥미진진한 거의 탐정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이 걸작의 탄생을 둘러싼 무려 300년 된 미스터리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모든 성공, 기쁨, 슬픔이 전부 그냥 하룻밤 꿈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이 상상에서부터 소설 구운몽은 시작됩니다. 이 소설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정확히는 한 명인데, 암튼 한 명은 성진이라는 아주 독실한 스님이고요. 다른 한 명은 양소유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성진 스님의 꿈속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양소유의 삶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요. 심지어 8명의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까지 나누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완벽한 인생, 그걸 사는 거죠. 꿈속에서요. 자, 이렇게 화려한 꿈 이야기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소설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사자성어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일장춘몽. 들어보셨죠? 한바탕 봄날의 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좇는 부귀영화,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룻밤 꿈처럼 허무하고 덧없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대체 누가 왜 쓴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소설책을 잠시 덮고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소설이 탄생한 배경에는요, 정말 특별하고 애틋한 사연이 숨어 있거든요. 이 작품의 작가는 바로 서포 김만중입니다. 17세기 조선시대 사람인데요. 이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이면서 동시에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의 아주 높은 벼슬을 지낸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정치 두 분야에서 모두 정점을 찍었던 그야말로 엄친아 같은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김한중이 왜 소설을 썼을까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한중은요, 치열한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아주 멀고 험한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혼자 계실 늙은 어머니 걱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평소에 이야기책 읽는 걸 좋아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그 시름을 덜어드리려고 쓴 소설이 바로 이 구운몽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또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유배지,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해 소설을 썼던 바로 그 장소가 무려 3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싸우게 만든 단 하나의 질문. 그래서 구운몽은 대체 어디서 쓰여진 거야? 이거였습니다. 후보지는 딱 두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김만중이 생을 마감했던 마지막 유배지, 남쪽의 남해라는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이전에 갔던 첫 유배지, 북쪽의 선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썼다라는 남해창작설, 아니다, 선천에서 썼다는 선천창작설, 이 두 주장이 정말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붙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대세는 남해창작설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해라는 섬에 가보면요, 소설에 나오는 지명이나 절, 전설 같은 것들이 실제 그 지역의 이야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요. 이건 빼박 남해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강력한 정황 증거들 때문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남해에서 썼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운몽은 남해에서 쓰였다. 이게 거의 정설로 굳어지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들 예상하지 못했던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야말로 대반전이었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남해설이 그냥 꽉 잡고 있었죠. 80년대에도 논쟁은 계속됐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저기 1988년 보이시죠? 바로 저 해에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어떤 문서 하나가 발견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바로 서포현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만중의 증손자, 그러니까 후손이 직접 할아버지의 일생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한 기록이에요. 일종의 공식 연대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김만중의 삶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책이 300년 묵은 미스터리를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서포현보에 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선천에 유배가 있을 시절에 어머니께 책을 한 권 지어 보냈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모든 부귀 영화는 다 꿈과 환상, 몽환과 같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기록에 나온 거예요. 꿈과 환상, 몽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운몽의 주제랑 정확히 똑같은 단어잖아요. 이건 뭐 게임 끝이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이 기록 하나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 길고 치열했던 논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설의 왕관은 남해에서 선천으로 아주 극적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미스터리가 풀리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소설을 남해에서 썼든 선천에서 썼든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가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운몽은 한국 문학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현실에 살던 주인공이 꿈을 꿔요. 꿈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구조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현실, 꿈, 현실 구조가 바로 구운몽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게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매력적이어서 이후에 나온 수많은 소설들이 이 구조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몽자료 소설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그 원조가 바로 구운몽인 거죠. 그리고 이 창작지를 둘러싼 논쟁 그 자체도 아주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학계에서는 선천에서 쓰였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남해에 가보면요. 구운몽을 그 지역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어요. 구운몽 문학관도 있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학술적인 팩트를 넘어서서 한 지역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의 힘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구운몽이라는 이 하나의 작품은 한 나라의 문학 전체를 대표하는 걸작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한 겁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